예, 미적분 개념 강의 좀 나가볼게요. 이제 저 추가 강의 여러 가지 함수 그래프는 다 끝이 났고요. 미분 마지막 주제입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문제집은 없는 관계로 여기 이제 제목란에 유형 중심 몇 번에서 몇 번 이렇게 풀고 마무리해라라고 이렇게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벡터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갖다가 한번 드리는 게 나중에 혹시라도 나올 수 있는 어떤 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오해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벡터를 갖다가 좀 설명을 갖다가 드려야 되는데 말참 어 그러니까 벡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칼라와 그다음에 뭐죠? 음. 예, 그 물리에서 이제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물리에서 다 해줬었는데 양과 방향을 가진 어떤 요소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갖다가 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이 벡터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완벽하게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게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숫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연수를 있고 자연수를 갖다가 확대해가지고 이제 확장해서 정수를 확장해서 유리수, 무리수, 초월수 뭐 이런 수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수들의 세상이 있다라면은 이제는 우리가 사칙연산이라고 하죠. 그 수들을 갖다가 더하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왜 우리가 그 사칙연산인데 그런 수들을 그거 세상에 있는 건 알겠는데 뭐 그러면 어쩌라고 그런 세상들을 갖다가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게 이제 수학이죠. 예. 근데 얘네들은 벡터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냥 되셨나요? 그 이게 제가 진짜 죄송한데 이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기하를 들어가시면 벡터를 배우거든요. 예, 벡터를 배우고 만약에 뭐 수학 전공이 아니시더라도 공대를 가시게 되면은 그 미적분학을 하면서 당연히 뭐 벡터를 해요. 당연히. 예, 그래서 뭐 컬씨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어찌됐든 벡터를 갖다가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벡터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는 화살표들의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제가 죄송한데 제가 한 7년 전에 아니야, 8년 전에 이 강의를 했으면은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갖다가 해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진짜, 진짜.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이 박사 과정 이제 그 스터디 에어리어가 이 대선 수학 이 벡터에 관련된 쪽이랑 그 다음에 암호학 쪽이랑 아무튼 그러면서 제 벡터 세상이 완전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까지는 벡터는 그냥 이런 거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이제 예, 뭐 되게 단순했는데 그래서 세상이 단순해가지고 되게 단순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왜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단순하니까 근데 이게 무너지고 나니까 와, 이게 좀 죄송합니다. 이건 진짜 제가 죄송한데 머릿속에 들어온 이걸 갖다가 내보내지를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벡터가 그런 게 아니야가 지금 머릿속에서 막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최대한 제가 줄여가지고 설명을 갖다가 드리기는 할 건데 진짜 설명을 갖다가 잘 못할 것 같기는 합니다. 야, 아무튼 그래요. 진짜 죄송해요.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이런 어찌됐든 이런 벡터들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벡터들의 세상이 있다라면은 여기에서도 모든 벡터들 왜 모든 숫자들은 사실 뭐 물론 그 나누기 0은 안 되는 거지만은 그런 특이성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이런 모든 벡터들은 또 이제 이걸 갖다가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벡터들 화살표들의 세상인데 화살표를 갖다가 더하는 것도 됐고요. 화살표를 갖다가 빼는 것도 됐고요. 예, 빼는 것도 실제 되기는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곱하기가 두 가지예요.
예, 이거는 이제 혹시나 이제는 왜냐면 새 교육 과정이 되면은 이제 기하를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거니까. 예, 어찌됐든. 곱하기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생략할 때 곱하기처럼 요렇게 점을 찍고요. 아니면 하나는 요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곱하기 기호예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왜냐하면은 새로운 세상에서의 그러니까 기호를 같이 쓸 뿐이지 새로운 세상에서의 어 그 그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진짜 예, 다 기호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은 새로운 기호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는 왜 나누기는 왜 없는데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냥 없어요. 예,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는 이런 벡터라는 이 세상에서는 이 네 가지 연산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다트 프로덕트라고 하고 그 고등학교 기하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내적이라고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배워요. 크로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나? 아무튼 아니면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하나? 아무튼 그러면서 얘를 갖다가 외적이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아무튼 이거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재미삼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 미적분의 벡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벡터에서는 이거는 전혀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 화살표의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의 세상에서 1과 2, 3, 4 이런 애들이 다 다르듯이요. 그죠? 근데 이것도 그렇잖아요. 1과 2는 완벽하게 달라요. 그죠? 근데 1과 마이너스 1은 이러면 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1과 마이너스 1은 뭔가 완벽하게 다른 거는 완벽하게 다르지만은 뭔가 약간 연관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벡터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화살표의 세상인 건데, 이 화살표로 갖다가 말씀드리자면은, 최대한 말을 줄여야 돼. 제발 말을 줄여야 돼. 이런 화살표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요소는 두 개라고 했잖아요. 양과 방향이에요. 방향에 의해서 이 벡터가 결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즉 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의 길이를 갖다가 얘기하게 되셨나요? 그 다음에 방향은 그냥 진짜 실제로 이 방향, 요 화살표 방향으로 간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과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라면은 똑같은 화살표가 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설명 굉장히 잘했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양과 방향이 일치하면은 똑같은 화살표인 거예요. 똑같은 벡터인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이제 양과 방향이 다르면은 둘 다 다르면 당연히 다른 화살표죠. 다른 애들인 건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예. 양과 방향이 완벽하게 다르다라면은 전혀 다른 애들인데 어찌 됐든 둘 중에 굳이 따지자면 이것도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 미적분을 하실 때는 크게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화살표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길이는 1이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이런 화살표가 있어. 똑같이 오른쪽을 가리키는데 길이는 2인 화살표가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두 벡터는 다른 벡터예요. 일단은. 근데 내가 이 벡터의 이름을 갖다가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가 화살표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화살표를 얘기하는 거긴 하다라고 해서 화살표 A라고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 붙입니다. 저 화살표 X 하면 안 되나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냥 본인들 마음대로 이렇게 이름 붙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벡터를 이름 붙이는 방법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방향은 같잖아요. 그죠? 방향은 같고 길이가 2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배의 벡터 A와 같다. 방향은 같은데 길이만 2배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벡터가 있어요. 길이가 여기가 1이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벡터 B였다라고 해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벡터, 길이가 1인 이런 벡터가 있었다라고 해보자. 되셨어요? 얘네들은 방향은 다른데 길이는 같아요. 그러면 벡터 B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B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표현 못해요. 되셨어요? 물론 내적을 아니야. 내적을 이용한다 손 치더라도 안 돼. 뭔 소리야. 되셨어요? 안 되고 그냥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벡터 C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된다는. 그러니까 굳이 벡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벡터라고 하는 거는 뭐가 더 중요하다. 사실은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벡터의 세상을 갖다가 이제 왜 우리는 이런 화살표들이 나중에 되면은 이제 저 뭐야 어디에 3차원에 막 공간 좌표에도 화살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이런 3차원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화살표들이 있을 수 수학적 공간은 똑같은데 그냥 공간에 있는 거예요. 이런 화살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말고요. 아직까지는 뭐 똑같아요. 그래봐야. 근데 이런 2차원적인 여기에 이 벡터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좌표를 갖다가 찍어주시면은 3,4였다라고 치고요. 여기를 갖다가 5,4였다라고 한번 쳐보자라는 거죠. 즉 사실은 이 벡터는 3,4에서 제가 굳이 말을 하자면요. 3,4에서 5,4를 향하는 벡터 A다라고 그냥 제가 이름을 붙일 수는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3,4에서 4,5가 맞겠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되셨어요? 3,4에서 4,5를 향하는 벡터 A라고 제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벡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벡터라고 하는 거는 방향과 길이만 같다라면은 어떻다? 같은 벡터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잠깐만 3,4에서 4,5를 향하는 이 벡터랑 0,0에서 1, 이거는 그림이 좀 개떡같아서 죄송. 처음에는 이게 비주얼적으로 확실하게 맞아야 되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갈게요. 죄송해요. 2,1에서 2를 향하는 에이씨 이러면은 되셨어요? 요런 벡터가 있었다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벡터 A라고 하는 놈은 굳이 내가 말을 하자면은 2,1에서 4,2로 가는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근데 요 길이와 방향을 갖다가 생각해 보세요. 즉 제가 잠깐만 여기가 1,0이 있는데 1,0에서 3,2로 가는 이런 벡터도 있을 거란 말이지. 이제는 제가 간격을 어느 정도 잘 찍어놔서 그래요. 근데 이 두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왜 피타고라스로 그대로 길이를 갖다가 재시면 되는 거니까 요 길이랑 어때요? 같죠. 그리고 수평에 대해서 얘의 어떤 각이랑 얘의 각을 갖다가 잡아주시면 어떻다? 같게 돼요. 즉 이 두 벡터는 어떻다? 같은 벡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벡터 A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1,0에서 어디로? 3,1로 가는 벡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전해요.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해버리면은 되게 복잡하잖아. 벡터를 갖다가 설명하는데. 되셨어요? 즉 그래서 이 벡터들의 왜 방향과 길이만 같으면은 항상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벡터들을 갖다가 항상 어디로? 출발점을 갖다가 원점으로 당겨낼 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즉 이렇게 당겨내시게 되면은 우리가 왜냐하면은 0,0에서 어디로? 2,1로 가는 벡터와 동일한 거거든요. 즉 이 벡터를 갖다가 표현할 때 항상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벡터다라고 내가 설명을 갖다가 이 화살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왜 벡터의 세상은 왜 벡터는 그걸 갖다가 그 평행 이동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거는 벡터 세상의 약속이에요. 그냥 방향과 길이만 같으면 같은 벡터로 보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즉 얘를 갖다가 어떤 벡터든 우리는 이 시작점을 갖다가 어디로 0,0으로 당겨낼 수 있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벡터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벡터 A라고 하는 걸 왜 항상 모든 벡터를 갖다가 원래는 시작이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는 벡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든 시작을 갖다가 다 어디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0,0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벡터를 갖다가 벡터 A를 갖다가 뭐라고 최종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2,1로 가는 벡터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이 벡터라는 걸 갖다가 구분짓기 위해서 벡터 A라고 하는 거는
벡터 2,1 좌표기는 한데 2,1을 향하는 벡터다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이건 중괄로도 대괄로도 아니죠. 예, 아무튼 요 기호를 갖다가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건 뭐 나라와 책 따라서 다릅니다. 아니면 좀 더 구분 짓기 위해서 요렇게 두 개로 요렇게 가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냥 벡터 A는 2, 1 한국만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한국은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2,1의 의미가 뭔지를 아시겠죠, 일단은. 되셨나요? 예, 그러면서 벡터의 합까지는 안 해도 되겠지. 벡터의 합까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벡터들이 있으면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다 구해 봤으니까요. 원래 벡터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런 화살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화살표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두 벡터를 갖다가 합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든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한 벡터의 시작점을 한 벡터의 끝점에다가 갖다 옮겨주시면 왜 같은 벡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데 그 다음에 여기로 오는 요렇게 이어 붙여주게 되면은 시작점과 끝점이 요렇게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더해 주시면은 요게 벡터 A였고 요게 벡터 B였으면은 요게 벡터 A 더하기 B다. 요렇게 표현을 갖다가 요렇게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얘네들을 갖다가 왜 두 점을 갖다가 항상 다 옮겨가지고 그렇게 옮길 필요가 있나? 근데 이제 지금 요 부분이 뭐냐면은 벡터 B라고 하는 거는 내가 요쪽으로 이렇게 출발점을 같이 해서 옮겨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요 벡터 A와 벡터 B의 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건데요? 이게 약속이에요. 요렇게 두 벡터의 합은이라고 했으면은 요게 약속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두 벡터로 이루어진 평행 사변형의 대각선이 벡터가 되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동일해요. 되셨어요? 요렇게 끝부분을 갖다가 같이 맞추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끝을 갖다가 요렇게 연결을 하셔도 벡터의 합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는 되시죠? 이거는 이제 미적분에서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되셨어요? 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다 알려드리냐 하면은 만약에 같은 방향에 이런 두 벡터가 있었다라고 해보자. 이 두 벡터를 갖다가 더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출발점을 갖다가 맞춰버리면은 이렇게 맞춰버리면 그럼 더하면은 평행사변형에 평행사변형 자체가 안 나오는데 무슨 대각선이야. 얘는 출발 끝 해서 요 벡터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일단 말 너무 많아. 이제 되셨어요. 자, 다른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치를 갖다가 미분해 주면은 속도가 되게 되고 속도를 갖다가 미분해 주시게 되면은 가속도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거리를 갖다가 미분해 주시게 되면은 속력이 되게 되고 속력을 갖다가 미분해 주시면은 가속력이라는 잘 안 써요. 예, 가속력은 잘 안 씁니다. 아무튼 예, 이 된다라는 걸 갖다가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만 따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 속도가 점점 속력이 점점 줄고 있으면은 가속력은 마이너스에 그 마이너스 붙이면 안 되는 거잖아. 예, 되셨어요. 아무튼 감속력이 나오게 되겠지만 어찌됐든. 예, 그래서 이거는 잘 안 쓰긴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배웠죠. 어디에서? 수투에서. 근데 수투에서 배운 거는 뭐냐면은 원 디멘션이에요. 디멘션이 뭐다? 차원이에요, 차원. 즉 1차원에서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게 뭔 소리냐? 어떤 기차를 갖다가 우리는 옆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기차 옆에서. 그러면서 이 수평에서 기차가 오른쪽으로 달리느냐 왼쪽으로 달리느냐를 갖다가 즉 1차원에서의 어떤 물체의 움직임. 우리는 어떤 열기구를 갖다가 수직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되셨어요? 수직으로 그냥 떴다가 내려갔다가 이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투에서의 그 물체의 움직임을 얘기할 때는 원디를 갖다가 얘기하는데 미적분에서는 물론 원디 다룹니다. 그 원디는 수투에서의 원디 풀듯이 가주시면 돼요. 이거 많이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아씨, 아까 하나 빼먹고 왔다. 근데 미적분에서는 뭐도 다른다? 2D도 다루게 돼요. 즉 어떤 수평면 상에서의 그
그러니까 그 2D, X, Y 좌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기차를 갖다가 내가 위에서, 하늘 위에서 바라보는 거야, 이제는. 그러면 기차가 막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뭐, 물론 뭐, 중간에 뭐, 산, 오르라, 아니, 그런 입체가 뭐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냥 위에서, 저 상공 위에서 바라보는. 나 어디가 산인지도 몰라. 그래서 기차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거 하는지는 몰라. 그냥 기차가, 아, 여기서 출발해서 저쪽으로 가는구나,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여기에서의 움직임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는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는.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을 갖다가 좀 해봐 드릴게요. 즉 우리가 원디에서도 이래 수평 운동을 갖다가 했다라고 해봐요. 수평선 지금 아니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갖다가 기준으로 이 A라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7m/s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화살표 7m/s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게 실제로 화살표잖아. 그지? 방향을 알려주잖아. 그냥 벡터예요. 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7m/s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면은 왼쪽으로 가는 만약에 왜 7m를 했지? 마이너스 왼쪽으로 1m/s로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화살표를 짧게 해줘야 돼. 사실은 마이너스 1m/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왜 화살표의 길이가 속도를 갖다가 속도 이 양 어마운트 빠르기를 갖다가 대변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여기에서는 그닥 이거는 별로 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수치적으로만 우리는 하면 되는 거니까. 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배웠죠. 수투에서 속도를 갖다가 절대값을 씌워주시면은 뭐가 되게 된다? 속력이 되게 된다. 왜냐면은 왼쪽으로 마이너스 7m/s로 가나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7m/s로 가나 우리는 속력은 얼마다? 7m/s다. 그냥 숫자에다가 절대값만 씌우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얘는 벡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만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원래는 얘네들이 뭐여야 한다? 속도라고 하는 이 속도 속력을 갖다가 얘기하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뭐였었어야 한다? 벡터였었어야 한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러면은 이 벡터 2차원에서의 속도는 속력인 거는 동일합니다. 되셨나요? 그렇지만 이 속도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갖다가 플러스로 바꿔주는 이 절대값이 아니라 뭐여야 한다? 화살표의 길이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일단 여기까지는. 즉 이거는 이 얘의 기호는 중의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엄밀하게는 벡터의 크기예요. 엄밀하게는. 그렇지만은 수원에서는 그냥 중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값으로 가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근데 이제 2차 이상에서는 2D 이상에서는 왜냐면은 속도라고 하는 게 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속도라고 하는 게 단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어질 수가 없어요. 즉 단 하나의 숫자가 아닌데 절대값을 어떻게 씌워? 되셨나요? 즉 요때에 이때부터의 속도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뭐여야 한다? 벡터의 크기, 스칼라, 즉 화살표 길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제 그러면은 2디멘션에서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물체가 어떤 순간에 이 속도로 이 방향으로 이 속도로 간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한번 해봐봐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3, 5였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말되게 5, 8이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즉 지금 이 빠르기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 방향이 어느 방향인데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이 화살표에 대해서 어떤 방향인지 내가 이 점을 갖다가 얘기 안 한다면 만약에 점이 없었다라면 그러면 이거 그냥 이대로 냅두는 수밖에 없어요. 그림으로 냅두는 수밖에 없어. 아무도 몰라. 이게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에이 쌤 북동쪽 정확하게 북동쪽인가? 북동쪽은 45도 각도로 이루어야 되는데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 못해. 그렇지만은 그나마 좀 전에 얼마였죠? 모르겠다. 되셨어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 벡터는 3,4에서, 즉 속도가 3,4에서 5,7을 향하는 벡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일단 여기까지도 또 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항상 뭐를 할 수 있다? 0,0에서, 즉 여기에서 단순하게는 5 빼기 3, 그 다음에 7 빼기 4. 끝점에서 시작점을 갖다가 빼주시면 되거든요. 즉 0,0에서 어디로 2,3으로 가는 요 속도와 동일한 속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즉 모든 벡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속도, 2차원에서의 속도라고 하는 거는 항상 두 가지 요소를 갖다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2와 3이라는 두 가지 속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 잘했네. 되셨어요? 근데 이 벡터라는 것 또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 즉 우리가 여기에서 2,3을 갖다가 물론 좌표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지만은 얘를 갖다가 왜 x 좌표를 얘기하는 거니까 2라는 이 벡터를 갖다가 얘기해. 길이가 2인 수평 운동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3이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벡터를 갖다가 분해한다라고 하거든요. 즉 모든 2차원에서 2차원뿐만이 아니라 3차원, 4차원도 가능하지만은 벡터가 있다라면 우리는 벡터를 갖다가 분해를 해낼 수 있어요. 수평으로의 벡터와 수직으로의 벡터로 이렇게 분해를 갖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벡터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두 벡터의 평행 사변형의 대각선 맞잖아요. 요 벡터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되셨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아니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랑 3 요렇게 붙여가지고 더해 주셔도 여전히 이 벡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지? 이 벡터의 요소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난다. 어찌됐든 요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뭔가 문제가 나오면 혹시라도 헷갈려 하실까봐 그래요. 헷갈려 하실까봐 그러는데, 이제 벡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뒤에 가서 어떤 물체의 움직임에 대한 그래프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수평 속도라고 하고요. 얘를 갖다가 수직 속도라고 하고, 즉 벡터를 표현하는 이 2,3에 표현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수평 속도가 2,3. 물론 이건 우리나라니까 그냥 2,3이라고 하는 거지 원래는 2,3, 원래는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는 벡터라서 이렇게 구분 짓기도 합니다. 되셨어요? 즉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2라는 수평 속도, 3이라는 수직 속도, 요렇게 무조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가능하시겠죠? 전부 다들.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잠깐 전화가 좀 와가지고. 되셨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갖다가 드려보자라는 겁니다. 와, 씨. 잘 봐봐요. 이런 좌표 평면상에서 원점에서 출발하시든 어디에서 출발하시든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2D에서 움직임을 하는데 어떤 점이 이렇게 가서 얘는 함수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점이 있었다라고 해봐요. 물론 막 제자리로 돌게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은 이 요소조차도 우리가 그래서 얘가 지금 시각 t 몇 초가 지난 뒤에 여기가 만약에 3이라고 해서 절대 이게 3초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x, y 좌표 평면상을 갖다가 움직이는 거지 시각 3초일 때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요. 만약에 이 3, 만약에 2였다라고 치자. 되셨나요? 이게 3초일 때에 절대로 그 착각부터 하시면 안 되세요. 되셨어요. 얘는 그냥 경로를 갖다가 알려주는 것 뿐이지. 되셨나요? 근데 이 경로가 막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x, 즉 수평의 위치대로 뭔가 지네들만의 규칙, 시간에 따른 ft라는 규칙을 갖다가 가지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도 연직으로도 왜 올라가기는 하지만 어쩔 때는 빠르게 올라가고 느리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gt라고 하는 수평의 위치, 수직의 위치,
갖다가 이렇게 알려주는 애들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서 여기가 딱 여기 점이 F4, G4였던 거예요. 즉 4초일 때의 위치인 거예요. 이거 내 맘대로 설정한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그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를 한다? 미분을 하실 거잖아요. 왜? 수평 위치가 있으니까 수평 속도를 갖다가 알 수가 있을 거야. 즉 F'T 수직 속도가 있으니까, 아니 수직 위치가 있으니까 수직 속도도 내가 나타낼 수 있을 거란 말이지. G'T. 얘네들은 물론 얘네들도 벡터 위치 자체가, 왜냐하면은 거리의 방향을 갖다가 입힌 거기 때문에 벡터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얘를 미분해서 이렇게 적은 애들은 더 이상, 그 이자 좌표일 수도 있어요. 뭐 아무튼 이건 중의적으로 하셔도 상관없어. 얘네들은 더 이상 좌표일 수가 없고요. 얘네들은 무조건 뭐여야 한다? 벡터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적는다 손 치더라도. 되셨어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얘네들은 무조건 뭐여야 한다. 2'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벡터여야 한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즉 이 물체의 수평 속도와 수직 속도, 그걸 갖다 뭐 아무튼 수평 속도와 수직 속도를 알려주는 벡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되셨나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만약에 4초일 때에 속도를 구하라 말 잘 안 나와요. 4초일 때의 속도.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게요. F'4가 내가 왜 4초일 때라고 했으니까 F'4가 1이고 G'4가 2였다라고 한번 해보자. 되셨나요? 그러면은 4초일 때의 속도는 1,2예요. 되셨나요? 이거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좌표가 아니라, 물론 좌표이기도 하지만 뭐다? 벡터입니다. 벡터. 즉 이거랑 갑자기 엄마야 4초일 때인데 갑자기 1,2 이건 뭐야? 왜 무슨 점이지가 아니라, 즉 요때의 속도는 요 화살표를 갖다가 평행 이동해서 갖다 붙인 이 방향으로 이게 순간 속도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되셨어요? 됐나요? 진짜로? 물론 뭐 굳이 1, 2로 가는 거니까 얘는 3,2에서 4,4를 갖다가 향하는 벡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벡터 1, 2가 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린, 물론 1,2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은 1,2라는 점 자체는 여기에서 의미가 있다 없다? 4초에서 물론 돌려서 가시면은 이게 벡터의 의미니까 이렇게 평행 이동하시고 그건 알겠는데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얘를 갖다가 1, 2를 갖다가 여기에서 좌표점으로서 1, 2를 갖다가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1, 2를 갖다가 쓰려면은 얘가 요 순간에 수평으로는 1만큼, 수직으로는 2만큼 가는구나. 즉 이 벡터의 합, 이게 지금 요 점에서의 속도구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되셨어요? 속도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미적분을 갖다가 하는 기하를 갖다가 하면 이게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미적분에서 절대 속도 안 물어봅니다. 속도 물어보면 굳이 문제집들, 유형중심 같은 문제집들에 되게 왜 기초 다지기 있죠. 거기에서는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가 벡터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면 그냥 수평속도 1, 2 아니면은 그냥 한국이니까 라고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되셨나요? 이 외에는 절대 안 물어봅니다. 문제에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되셨나요? 오로지 물어보는 거는 이때의 2D에서는 이때의 속력을 갖다가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속력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라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가 두 벡터, 왜 수평과 수직 벡터가 있으면은 이 벡터의 합력이죠. 대각선 길이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길이가 뭐가 되게 된다? 길이 자체가 속력이 되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 길이만 알려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근데 1,2 잠깐만, 우리가 원점으로 오면은 여기가 1, 여기가 2였던 거잖아요.
되셨나요? 그러면은 얘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얼마? 루트 5라는 속력이 되게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 가시는가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즉, 예, 요 정도만 해도 원디에서 정리를 갖다가 해드릴게요. 원디에서 위치, 속도, 가속도가 있고요. 거리가 있을 거예요. 속력, 가속력이 있단 말이지. 여기 관계에서는 속도에다가 절대값 속도가 속력이 되게 됩니다. 되셨나요? 2D에서는 물론 거리를 갖다가 묻기는 물어요. 되셨나요? 근데 거리 함수가 바로 다이렉트로 나올 수가 없어요. 거리 함수도. 아니, 나올 수 있기는 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곡선의 길이를 내가 어떻게 알아? 실제 기차가 지나갔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가 기차 운행 거리를 갖다가 알겠지만은, 그거 아니잖아.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 되셨어요? 항상 시작은 위치, 그냥 거리, 바로 다이렉트가 안 나오고요. 위치를 갖다가 ft, gt로 주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은 속도라고 하는 거는 벡터예요. 이제는 f'(t), g'(t가 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가속도 이것도 안 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속도는 f2't, g2't가 되게 됐거든. 이거는 그냥 당연한 얘기긴 한 거니까. 되셨나요? 여기에서 속력은,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나중에 적분해서 합니다. 속력은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속력을 갖다가 적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거리잖아요. 그냥 그거예요. 이동 거리. 되셨어요? 그것만큼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갈 거고요.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이 벡터의 크기를 갖다가 알려주는 거다. 즉, 벡터가 이거다라는 말은 가로가 f'(t), 왜 수평 속도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죠? 물론 왼쪽일 수도 있습니다. 왼쪽 방향으로 향한다면 마이너스를 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g'(t)를 갖다가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는 얘의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루트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으로 이렇게 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길 바랍니다. 되셨나요? 저는 목표가 30분 내로 끊는 거였긴 한데, 아니, 그래서 2D에서의 속력, 물론 가속력도 그렇게 구하시면 되죠. 그 가속력 안 물어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에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이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속도, 속력, 여기에서 속도도 여전히 속력이긴 한데, 이제는 여기에서의 이 절대값 기호는 절대값 기호가 아니라 벡터의 크기. 그래서 이거 제가 설명했었나? 어떤 데서는 구분 짓기 위해서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이거는 이렇게 두 줄로 쓰기도 합니다. 벡터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듯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2디멘션에서, 그럼 3디멘션에서 너무 쉽습니다. 3디멘션은 왜냐하면은 수평 속도,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네들은 벡터로 알려줄 건데 f'(t) 수평 속도, 수직 속도, 그 다음에 높낮이 속도, h'(t) 세 요소로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화살표. 그리고 그 화살표의 길이는 그냥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갖다가 구하는 거니까, 이런 직육면체가 있으면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 그래서 그냥 루트에 f'의 제곱, g'의 제곱, h'의 제곱,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속력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수평 움직임에서의 속도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벡터로밖에 줄 수 없다라는 것과, 일단 첫 번째요. 두 번째, 얘네들의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공식이 아니라 이게 벡터의 성질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갖다가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벡터의 성질이기 때문에 이 속도가 주어졌을 때 2디멘션에서의 속도, 즉 수평 속도, 수직 속도가 주어졌을 때의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벡터의 길이이기 때문입니다.
되셨나요? 자, 두 번째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또 물리를 갖다가 조금 잘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줄 겁니다. 시각 t에 따른 어떤 물체가 시각 t에 따른 수평 속도 x는 수평 위치 x는 ft를 따르고 y는 gt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t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내가 t 대신에 0 넣어가지고 0초일 때 좌표 찍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1초일 때 좌표 찍고 그러면은 잠시만요. 찍어가지고 연결하다 보면 막 이건 왜냐면 더 이상 함수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0,0에서 출발해가지고 막 이런 함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x, y 좌표 평면상에서. 되셨나요? 그럼 만약에 얘가 시각 t는 3초일 때 4,3에 와 있었다라고 치자. 요 점에 와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지 얘네들 그래프를 잘 안 줍니다. 그냥 요렇게 주지 그래프를 잘 안 줘요. 되셨어요? 근데 꼭 보면은 수학 좀 하신다는 분들이 t를 갖다가 제외하고 t를 갖다가 다 없애주면서 xy 관계식을 갖다가 찾아내고 난 다음에 xy 좌표 평면상에서의 얘의 실제 움직임 그래프를 갖다가 이렇게 찾아내실 수도 있어. 그리고 3초일 때 얘가 4,3이라는 요점에 와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 되셨나요? 여기에서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수투에서 우리가 그 위치, 시각 위치, 거기에서는 tx예요. 시각에 따른 위치 그래프가 있었다라면은 t는 3일 때 이 접선의 기울기 f'3, 즉 접기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뭐였더라? 속도였던 거잖아요. 위치가 주어졌을 때. 되셨어요. 그러면은 이런 곡선이 있을 때 여기에서도 분명히 이런 접선이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물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뭔가 또 헷갈리실 거예요. 잠깐만, 왜 우리가 원운동할 때 요 점에서의 순간 속도는 접선의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면 속도의 방향은 이 방향인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 속도와 실제 이 접선의 기울기랑 관련이 있다 없다? 속도랑은 아무 관련 없습니다. 되셨나요? 또한 우리는 사실은 얘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거꾸로 여기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였다라면 요 점에서의 이 속도는 이 방향인 거는 맞지만은 속력이 얼마인지, 길이가 얼마인지 이런 거 다 몰라요. 되셨어요? 즉 이런 그래프가 나오시더라도 2D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데 절대로 접선의 기울기 외에 또 뭐 이런 거 음함수의 미분법 할 줄 안다고 또 음함수 미분법 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 뭐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예, 그걸 꼭 좀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문제 푸시면 될 거세요.